안녕하십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어 41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돈 두 번째 표현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돈과 가격 이걸 알아봤고요. 오늘은 이제 돈에 관련해서 이제 들락날락하는 장사 개념, 경제 개념, 오르락내리락하는 거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돈이 나가면은 누구한테 돈을 주는 거고 들어오면은 나한테 수입이 되는 거예요. 돈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이 나갔다 들어갔다를 반복하면 이게 장사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장사. 그래서 이거 집하면은 가게, 점포를 쓰다는 거고 이게 장사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작이 조금 다른데 돌려주는 수어가 있어요. 자, 돌려준다 그러면 이게 경제라는 개념을 갖습니다. 경제. 돈이 순환한다는 거죠. 경제.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예전에는 장사라고 하면서 어떤 동작 썼냐면 이걸 썼어요. 지금의 경제라는 수어를 예전에는 장사 개념 썼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것들을 쓰고 있는 수어가 있어요. 뭐냐면 지방에 가면 오일장이라는 게 있죠. 오. 플러스 장사, 돌리는 개념 해서 이걸 오일장으로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앞뒤로 가는 것보다도 돌리는 개념을 장사 개념을 썼다가 지금은 앞뒤로 움직이는 개념을 지금 장사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장까지 이렇게 사용하고 어떤 돈이 나가는데 돈이 앞으로 나가면 누구한테 돈을 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떤 표현이냐면 왼손을 이렇게 수평으로 하고 이곳에 돈이 나가는 것. 그러니까 이게 매대를 의미합니다. 그 계산하는 곳 있죠. 거기에 돈을 내는 거야. 그럼 이게 사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사다. 자, 그래서 이 사다란 개념이 하나만 살 때는 사다 이런 표현 쓰지만 쇼핑할 때는 여러 가지 쓰니까 돈 수영이 나가면서 펴주는 이 동작을 여러 번 하는 게 쇼핑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돈이 들락날락하는 걸 쇼핑하지만은 이제 미국 수어나 국제 수화인 경우도 돈이 들락날락하는 개념을 써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제스처에서 머니 하면서 이 동작을 씁니다. 머니. 실제로 수어에서 이게 머니로 쓰고 돈이 들어오는 것, 돈이 나가는 것 이걸 씁니다. 그래서 돈이 들락날락한다는 거를 이걸 이제 쇼핑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우리나라 홈쇼핑 하면서도 이 동작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쇼핑 개념 아직도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쇼핑이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쇼핑하면 돈 썼다 하면서 요즘은 돈 사다라기보다도 요즘 카드를 많이 해요. 현금을 별로 안 하죠. 그래서 카드를 짚고 스쳐 내리는 동작. 지금 카드를 이제 꽂는 동작이지만 예전에는 카드를 다 긁었어요. 카드 긁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내리면 이게 카드라는 동작이 됩니다. 카드. 자, 이거 쇼핑하면 많은 쇼핑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다, 또 쇼핑 이 부분들이 나타나지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쌓여 있으면 비싼 거, 내려가면 싼 거예요. 그래서 비싸다, 싸다, 비싸다, 싸다. 자, 그렇게 쓰는데 하나 이제 싸다에서 추가적으로 하나 좀 더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동작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이 동작은 예전에 남대문 시장이나 이렇게 보면은 길거리에 옷들 뭐 잔뜩 쌓아놓고 그분들이 어떻게 호객을 하냐면 골라 이 동작해요. 그래서 돈하고 이 동작하면 약간 싸구려 이런 의미, 싸구려까지도 씁니다. 그래서 어쨌든 싸다, 비싸다.
자, 그렇게 쓰는데 여기서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는, 여기서 가격이 올랐다도 지만 보통 두 손으로 해서 구별하게 해서 오르고 내리고, 얼마? 가격이 올랐어, 가격이 내렸어, 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가격 오르고 내리고 했으니까 이제 시장 가면 이제 가격 흥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흥정을 하면서 가격을 깎는다라는 게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오른손 손등을 왼손 손바닥에 스쳐 내리면서 여러 번 스쳐 내려요. 그럼 이게 깎다라는 거예요. 얼마? 10,000원. 6,000원 샀어. 자, 이걸 여러 번 스쳐주면 깎다가 되는데, 참고로 한 번 해주면 이건 빼버리는 거예요. 제외하는 거. 이 수어책에는 남다도 되고 빼다도 됩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같이 있어요. 그래서 흐름에 따라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외하는 것, 빼는 개념이고, 여러 번 해주면 가격을 깎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돈에 대한 수어 두 번째 시간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어 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돈에 대한 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돈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일단 돈 주고 돈 빌리고,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돈이고, 돈 가격이고, 돈을 누구한테 줬어요. 그러면 얼마 줬다. 그래서 돈이 앞으로 나가면 누구한테 돈을 주는 거고, 안으로 들어가면 돈을 받은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확장하면 빌리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때는 손바닥을 펴서 엄지와 나머지 손을 붙이면서 안으로 당기면 내가 빌리는 거, 빌려주는 건 이렇게 하죠. 빌리다. 돈 빌려. 돈 빌려주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돈을 빌렸어요. 그 다음 갚는 개념이 있어요. 갚는 개념이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하나는 갚다 하면서 이 동작을 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게 장부고 외상한 거를 X표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갚은 거죠. 그래서 외상이라는 동작은 우리가 청인들도 이런 동작 많이 하죠. 침을 묻혀서 긋는 동작을 외상으로 쓰죠. 수학 똑같아요. 외상. 근데 갚았어. 빌린 거 갚았어. 이건 다 갚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갚다를 쓰는 게 있고, 시대가 지나면서 이 갚다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갚다를 씁니다. 지난번에 했지만 이 갚다를 써요. 이건 어떤 카드빚을 하는 것도 되지만, 요 개념은 빌린 걸 갚는 개념이야. 카드는 내가 카드 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거죠. 그리고 그걸 갚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갚다. 다 갚았다 할 때는 이렇게 한 번 해주고 크게 해주면 이게 다 갚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반면에 또 한편으로 빌렸다 하면서 어떤 표현을 하면 이 동작 씁니다. 빌려. 자, 이거는 둘 다 사람 수형입니다. 엄지를 세운 사람 수형이고, 이거는 사람의 다리를 나타내는 사람 수형이에요. 자, 이게 못마타는 거죠. 자, 누구한테 돈을 빌렸어? 근데 갚아서 다 이제 다 갚은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줍니다. 누군가한테 얹혀 있다가 내려온 거죠. 빚을 다 갚았다. 꼭 이건 빚만 쓰는 건 아니고 어떤 신세를 갚거나 이런 부분도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 이 빌리다라는 개념이 좀 더 확장돼서 한 사람한테 빌릴 때는 이렇게 하지만, 저 사람은 여러 사람 자꾸 돈 빌려달라는 사람이야. 그러면 잘해. 그러면 저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보다 돈 좀 빌려줘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할 때 빌리다 요 동작으로 그와 같은 것들을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냐면 이 손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이익은 돈이 입 안으로 들어가서 삼켜지는 표현이에요. 그럼 이게 이익입니다. 참고로 이 삼켜지는 정도가 아니라 입에다가 무는 동작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 동작은 욕심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욕심.
이건 참고로 하시고, 돈이 일단 다시 한번 먹는다라는 의미로 들어가면 돈을 먹으니까 이익이라는 표현인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은행을 볼 때 저축하는 곳에 대한 개념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자하면은 우리가 빌리는 이자보다 내가 돈을 얼마나 내는데 이자가 얼마 붙었어? 이 개념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은행에다가 저축한다는 개념보다도 빌린다는 개념이 좀 많아졌죠. 그래서 은행 이자라고 썼어요. 자, 이익 플러스 돈이 올라가는 것, 이걸 이자로 썼어요. 자, 지금은 대출이자다 하면서 이게 안 맞아요. 왜? 이 동작이 내가 유익을 보는 거거든요. 대출 이자가 높아지면 내가 손해보죠. 그래서 그때는 이 이익이라는 표현을 생략하고 돈만 올라가는 동작을 해서 이 이자를 써요. 그 예전에는 저축하는 개념이 있어서 이익, 아니면 이게 이자는 대출 개념에서 이걸 좀 많이 이익이라는 걸 뺀 상태에서 이자를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익이 또 한편으로 뭐냐면 유익하다라고도 사용합니다. 유익 또는 보람있다, 이것까지 써요. 물론 보람에 다른 수화가 있는데 그걸 잘 안 쓰고 이걸 많이 씁니다. 돈을 삼키는 거를 보람이나 유익하다 하면서 꽤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돈에 대한 어떤 이익을 본 거냐, 이게 좀 헷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표현이 이 돈에 관련된 부분만 쓸 수 있는 수화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은, 자, 입 앞에서 이렇게 이 동작을 해줍니다. 그러면 뭔가를 삼켜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순이익 개념 또는 어떤 진짜 이득만, 그러니까 유익하다 이런 개념을 안 쓰고 돈으로 또는 사업해서 내가 많이 이익을 봤어, 돈 좀 벌었어 할 때 이 동작을 씁니다. 그 순이익 개념도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돈에 관련된 조금 이제 변형된 표현들이 있어요. 뭐냐면 횡령을 한다든지 비리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이에요. 자, 횡령이 두 가지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하나는 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첫 번째 이 표현은 뭐냐면 어원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예전에 이제 도포 옷 안에 섬에다 돈 받으면 그 쑥 집어넣는다 라고 해서 됐다라고 나와 있고, 그래서 근데 동작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거 한편은 이제 예전에 그 옷 관련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한편은 이제 그런 부분도 볼 수 있고 약간 돈탑이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돈이 돈탑으로 쌓이는 거야. 예전에 어렸을 때 보면 어떤 거 쌓아놓고 밑에 것만 탁 쳐가지고 안 쓰러지게 탁 한다라는 거예요. 몰래 빼먹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횡령이 크고 대놓고 막 드러나게 빼먹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어떤 게 쓰러지지 않도록 돈을 조금씩 빼먹는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한편에 이수화가 있습니다. 이수화는 뭐냐면 이게 사실 옥수수예요. 옥수수가 이렇게 동작을 하는데 이 동작은 뭐냐면 한 줄을 이렇게 쭉 빼먹는다는 뜻이에요. 예전에 어렸을 때 기억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옥수수를 막 찌면은 엄마가 다 찌면 이제 다 할 때까지 가지고 다 하면 뭐라 그러면 이제 못 참고 이렇게 옥수수에다 한 줄만 이렇게 쫙 빼먹어요. 그리고 싹 가려놓죠. 그런 거예요. 한 줄만 싹 빼먹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그래서 이게 횡령으로 씁니다. 근데 그거와 함께 많이 쓰는 게 비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비리. 자, 돈하고 좌우로 움직이면 뭔가 정상적이지 않게 음지로 거래하는 것,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돈, 비리. 이 부분이 있고, 우리가 회계상 보면은 비리나 어떤 횡령 개념이 있고, 또 한편은 어떤 목적을 바꿔서 쓰는 게 전용하는 돈을 목적을 바꿔서 썼어? 그럼 이게 약간 전용적인 이런 식의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오늘 돈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어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어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붙다, 흡수입니다. 자, 붙다 동작은 기본적으로 손등이 이제 겉을 상징하고 여기에 뭔가 대는 동작을 붙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도 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여기에 붙었다, 이런 의미를 이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흡수는 이제 손등에 벌렸던 손을 오므리면서 하는 동작이나 아니면 손가락 전체를 벌렸다가 안으로 들이면서 오므리는 동작을 흡수라고 사용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표현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붙다입니다. 붙다는 붙다 또는 붙다 또는 포스터 같은 것도 이제 이렇게 붙이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먼지 같은 게 붙었어. 그럼 먼지가 붙은 게, 자, 흙이나 이런 것들이 밖에 나와서 막 뛰다 보면 이제 붙었어. 유리창문에 더러운 게 붙었어. 또는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쫙 깔렸다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붙었다 라고도 쓰든지 아니면 이렇게 붙었다 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약간 띄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툭 치면 이제 떨어지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먼지나 흙이나 이런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을 많이 쓰고, 그 다음 이렇게 되면은 좀 떼기 어려운 부분 이제 한번 딱 달라붙으면 떼기 좀 어려울 때, 반대로 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되면 이제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동작.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나무 같은 경우는 나무라는 동작 해놓고 해버리면 이게 이제 나무의 껍데기를 벗기는 동작이 됩니다. 자, 껍데기를 잡고 벗기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껍데기를 벗긴다라는 표현이 되고, 어떤 게 붙었다가 어떤 것이 떨어진다 라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지가 붙을 때는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좀 먼지보다는 좀 강력한 게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동차에 주차를 해놨다가 돌아보니까 뭔가 딱지 같은 게 붙었어. 스티커 같은 거죠. 그러면 이게 좀 강력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걸 붙고, 먼지 같은 거 붙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 몸에 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몸이 이 왼손 자체가 몸을 상징하고, 이게 몸의 표면을 뜻해서, 자, 이렇게 하면 몸에 밴다라는 뜻입니다. 자, 미국 가서 이 동작을 하면 미국의 생활 문화나 이와 같은 게 어떤 습성이 밴다라는 뜻이에요. 그 몸에 밴다라는 표현인데, 또 이런 표현으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냄새가 밴다 하면서 냄새가 밴다 하면서 이 동작을 씁니다. 이건 냄새라는 동작이고, 이게 잡아서 손등, 몸에 배었다는 뜻이에요. 어떤 것이 적응이 됐다는 이런 표현도 사용합니다. 자, 그와 같은 표현으로 어떤 표현이냐면 습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손등에 됐다가 이게 들러붙었다는 뜻이에요. 어떤 것이 됐다가 들러붙었다. 아까 얘기한 부분은 이렇게 하면 좀 뛰기 쉽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좀 뛰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습관이라고 씁니다. 습관인데, 특별히 손에 관련된 부분, 또는 이제 떼기 어려운 부분은 습관, 습관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몸에 배이는데 점점 어떤 것이 적응되고 배이고 할 때는 이 동작을 씁니다. 처음에는 어리버리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 생활에 적응이 됐어. 자, 어떤 것이 몸에 뱄어. 이런 표현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작이 이렇게 해서도 가능하죠. 어떤 것이 붙었다 라고 되고, 어떤 포스터나 이런 것들을 붙였어. 또는 가끔씩 보면 이제 포스터 같은 거 붙이는 알바 같은 거 있잖아요. 해가지고. 어떤 것이 붙어 있다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붙이다 또는 붙어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와 같은 형식이 있고, 또 하나 이제 흡수한다는 뜻이 있어요. 흡수한다. 흡수한다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이 동작하고 이 동작을 씁니다. 자, 이것도 흡수한다는 개념이고 이것도 흡수한다는 개념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빨대 같은 게 있어요. 빨대는 어떤 컵이 있죠. 컵에 이제 빼쭉한 거를 대고 입으로 하면 이제 빨대라고 씁니다. 그런데 이것이 흡수한다라는 것 자체를 쓰면 이렇게 쓰죠. 자, 무언가의 어떤 것들을 마시고 뭐 에너지나 뭐 이런 것들을 흡수한다, 빨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아들인다고 해서 우리가 청소기 중에 이제 진공 청소기 있잖아요. 그럼 진공 청소기가 있고 그걸 이제 쭉 하면서 쭉 이 동작을 하면서 하면 먼지 같은 걸 빨아들인다, 흡수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런 흡수한다는 게 기계만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등쳐먹고 착취하고 이런 부분도 써요. 그래서 노동자들을 또는 노동자들을 착취한다 하면서 약간 이제 이런 재밌는 표현도 있어요. 노동자들을 해가지고 빨대 같은 거 꽂아가지고 하면 노동자들을 좀 착취한다 이런 의미할 때도 씁니다. 그래서 누군가 빨대 꽂고 하면은 뭔가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좀 이용해 먹고 이런 부분으로 씁니다. 또 한편으로 어떤 이제 지식이나 이런 학식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지식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흡수한다 라고 할 때도 이 사람 훌륭해. 이 사람 걸 하면은 이 사람 걸 그대로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부분도 됩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도 사용하고 또 한편으로는 눈으로 하면 어떤 걸 흡수인데 어떤 지식적이나 어떤 내용적인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한번 보면은 그대로 딱 눈으로 빨아들인다, 다 받아들인다 또는 눈으로 이런 표현까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어떤 흡수한다는 것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닮았다라는 표현도 돼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자, 서로 닮았다 이런 표현도 되고 물론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복사라는 부분인데 어떤 걸 끄집어 당겨서 그대로 놨어. 컨트롤 C, 컨트롤 V 그대로 복사했다. 아버지, 아들 똑같아. 이런 부분도 되고 친구 간에는 늘 같이 다니니까 서로 흡수한다는 거죠. 서로 닮았다. 부부가 결혼하더니 결혼 뭐 10년 하니까 서로 이제는 서로 비슷해졌다, 닮았다 라고 하면서도 이 동작을 합니다. 오늘은 붙다 관련, 흡수하다 관련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어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어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거짓과 농담입니다. 거짓은 이 동작을 합니다. 농담은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거짓, 그 다음에 농담은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약간 굽혀서 거짓보다는 약간 위로 사용합니다. 자, 거짓이라는 동작입니다. 거짓, 이것은 예전에 어렸을 때 보면 눈깔사탕 가지고 이제 장난을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시장에 사탕이 없는데 나 사탕이 있지라고 장난하면서 이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을 내미는 동작이 거짓 또는 가짜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담이 있는데 농담은 어떻게 보면은 거짓을 두 번 해요. 그래서 알면서 하는 거짓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담이라는 게 거짓인지를 알면서도 이렇게 재미있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일부러 한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동작은 이제 기본적으로 거짓말, 거짓이라는 표현이 제일 첫 번째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게 진품이야 아니냐라고 합니다. 가짜야 하면서 가짜 이것도 많이 씁니다. 아, 거짓말이야 라고 쓰기도 하고 그게 제일 먼저 쓰고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건 가짜야, 진품 아니야, 짝퉁이야 하면서 이 동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거짓 플러스 이제 머리를 하면은 가발을 산다든지 또 한편은 이제 아들은 아들인데 양아들 같은 입양한 아들 같은 경우는 가짜 아들이라고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름인데 진짜 이름이 아니라 뭐 연예인들 사용하는 가짜 이름이다. 그래서 가짜 이름
이게 씁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게 예전은 굉장히 많이 썼다가 이제는 이제 가짜 이름, 가짜 뭐 이런 거 무슨 실제로는 좀 많이 쓰지는 않아요. 대부분은 어떤 걸로 많이 쓰면 거짓말이다, 가짜다 이런 개념으로 좀 많이 쓰고, 기본적으로 이제 거짓말이라는 걸 쓰는데, 그럼 거짓말을 하다, 거짓말을 치다 라고 하면서 어떤 동작을 많이 쓰면 거짓말 하면서 이런 동작을 씁니다. 자, 손가락을 이렇게 튕겨줘요. 그럼 뭔가 예전에 이제 구슬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을 툭 튕겨 던지는 거야. 그럼 가볍게 거짓말을 내뱉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각한 거짓말보다는 가볍게 툭 하고 거짓말을 내뱉는 거, 이런 것들을 씁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거짓을 사용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진실이냐 거짓이냐라고 하면서 어떤 동작을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자, 이때 두 번째 동작 얘기가 이제 거짓을 사용하던 이 동작이죠. 그래서 이건 진실, 진짜, 정말, 정말이냐 가짜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정말이야 아니야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어 없어, 이런 동작 쓰다가 이것 말고 조금 더 변형돼서 이렇게 듣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진실이야 가짜야 라고 하면서 이 동작까지 사용합니다. 그 다음 이제 농담이라는 표현이에요. 농담, 거짓이라는 동작보다는 약간 위로 써요. 자, 이건 보면은 알면서 하는 거짓말이라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농담인데 일부러 웃기려고 뭐 한다, 그래서 일부러 거짓말한다, 그래서 농담도 되지만 실제로 많이 쓰는 건 일부러 하는 거, 알면서 하는 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하고, 자, 이건 남들한테 이게 보다니까 남들한테 나를 보세요라는 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일부러 남들한테 나를 보세요 하는 동작. 그래서 우리가 흔한 말로 쇼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축구에서 보면 할리우드 액션이라고 있습니다. 심판들이 일부러 보이려고 막 과도하게 뭐해. 그럼 일부러 남들한테 보이게 하는 거. 또 이런 표현도 많이 씁니다. 굳이 그 행동을 안 해도 되는데 일부러 그런 행동을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행동이야 할 때 이 일부러라는 이 표현하고 행동인데 행동을 쓰지 않고 이 동작을 써요. 이게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춤이라고도 되고 또 한편에 연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기하는 거죠. 일부러 연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부러 쇼하는 거야, 일부러 연기하는 거야 하면서 이 동작을 쓰기도 하고 이 동작을 쓰기도 합니다. 또 한편은 이제 농담도 되고, 농담 하면은 일부러 하는, 자, 이건 까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까불다라는 수어가 아이에서 사용할 때는 까불다, 뭐 행동으로 막 까불어 돌아다니고 막 이런 것도 사용하지만 성인한테 쓸 때는 약간 이제 재밌는 얘기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쓰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잘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오늘은 거짓과 농담, 일부러 이 표현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 수어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어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지다입니다. 가지다 동작은 이렇게 합니다. 자, 몸 바깥에서 벌린 손을 안으로 들이면서 주먹을 쥐는 거예요. 주먹을 쥔다라는 게 어떤 거, 주먹을 뭔가 획득하다, 가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표현을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가지다입니다. 가지다. 근데 이제 어떤 물건들이 쌓여 있고 행사가 있으면 이거 다 가지고 가요. 그러면 가지고 가세요. 자, 여기서 나가면서, 그럼 가지고 오다 그러면 가지고 오다, 가지고 오다, 가지고 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이제 주의할 게 손바닥 위에 대서 하는 동작이에요. 자, 이 동작이 누군가의 물건을 빼앗다라고 하면서 이 손바닥을 하고 사용합니다.
근데 손바닥이 또 다른 의미는 원래 있던 자리를 뜻해요. 그래서 누군가 남의 것을 빼앗았어 그러면 이게 내 안쪽으로 들어오면 안 되고 바깥으로 나간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 것을 빼앗는 거죠. 이 사람 것을 빼앗는 거죠. 반대로 내가 빼앗겼어 그러면 이 손바닥이 내 편에 있는 상태에서 밖으로 나가줍니다. 그러면 내 것을 누군가 빼앗아 갔어 라는 표현이 됩니다. 손바닥은 원래 있던 자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빼앗다 하면서 이 동작하면 되게 이상해요. 자, 이렇게 놓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안쪽에다 놓고 하는 동작이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뭔가의 지식이나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가져서 몸쪽으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어떤 거에 대해서 지식이나 이런 거에서 완벽히 몸에 체득했다는 뜻입니다. 완벽히 알다. 서울길 알아? 알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다라는 거 완전히 가졌다, 완전히 이해했다, 잘 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은 지식뿐만 아니라 어떤 실제 내가 몸으로 느껴서 몸으로 체득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하면 잘한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작이 있습니다. 이제 가지다라는 동작이 위로 올라가면 소유 개념을 가져요. 그래서 집. 자, 집을 소유했느냐? 자, 자가냐라는 의미죠. 전세냐, 자가냐, 집 있어? 라는 표현이죠. 차. 그럼 차를 소유하고 있느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이 또 한편은 누구 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 있는데 누구. 자, 누구 것. 누구 거야? 아, 내 것. 그래서 누구 것, 내 것 하면서도 표현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한 번 더 이제 발전되면서 뭐냐면은 각자가 갖고 있어. 그러면 요즘 핸드폰 핸드폰이 없는 사람이 없죠. 스마트폰이. 그러면 핸드폰 누구나 다 갖고 있어. 핸드폰 다. 자, 이렇게 되면 누구나 핸드폰은 다 가지고 다닌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발전하면 이 동작을 씁니다. 손등을 대는 동작은 어떤 방식이라는 부분이 있고 몸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자, 내가 관여하지 않고 하면 당신만의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삶이라는 각자마다 삶의 방식이 있어. 삶이라는 건 뭐? 자기만의 방식을 갖고 있다. 자기만의 스타일을 갖고 있다. 라고 하면서 손을 대고 가지다. 라고 하면 나보다는 이제 상대방 쪽으로 많이 하죠. 자기만의 방식이 있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손바닥에 이제 가지다라는 표현을. 자, 이게 밖으로 나가면 이제 빼앗다라는 동작이죠. 빼앗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더 발전되면 가지긴 가지인데 상대방에 있는 거를 자, 이렇게 하면 뭔가를 차지하다, 점유한다는 뜻이에요. 차지하고 점유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보기 좋아. 여기 먼저. 자, 손바닥을 안 대고 써도 되고 아니면 보통은 그래서 보통 이제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어딘가를 차지하고 뭐 그러면 이렇게 쓰죠. 옛날에 이제 전쟁 나면 어느 나라에서 다른 나라들 막 이 동작 차지하고 점령했다는 뜻이에요. 또 한편으로 이런 차지한다는 게 있고 그 다음 어떤 감정을 가지다라고 하면서 이 감정이라는 동작이 가슴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 이건 감정을 가진다라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 감정이 뭉쳤다라는 부분도 돼요. 그래서 이게 감정 가진 상태다. 돌리면 감정을 오랫동안 갖고 있다 라는 부분이에요. 또 어떤 물건이나 소유에 대한 것도 있죠. 그래서 하면 예전부터 계속 가지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옛날부터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거는 생각하고 플러스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다 뭐뭐인 줄 알았다. 어떻게 생각을 했다. 나는 저게 종이라고 생각했어. 뭐뭐라고 생각했어.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냐면 가지다인데 돌리는 동작이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뭔가를 가지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핸드폰 다 그러면 핸드폰들을 다 가지고 다니다.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지다를 응용해서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가지다.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자, 아까 이 동작이 차지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어떤 걸 가졌어, 쟁취했어 이런 의미. 어떤 면허나 이런 것들을 시험에서 자, 가졌어, 쟁취했어 이런 의미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이 동작을 씁니다. 물론 이제 합격이에요. 합격인데 조금 수화가 변형돼서 이렇게도 써요. 자, 이건 뭐냐면 와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 동작과 좀 연관돼서 합쳐졌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하면 어떤 거를 쟁취했어, 이룩해냈어 이런 표현으로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지대에 대한 표현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 수어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어 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우와 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어에서 동물을 비유해서 사용하는 표현들이 몇 개 있습니다. 여우, 쥐, 그 다음에 돼지. 이제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써요. 근데 돼지는 기본적으로 많이 먹고 돼지고 돼지처럼 많이 먹는다라는 의미밖에 별로 안 쓰고 여우와 쥐는 좀 다양하게 씁니다. 자, 오늘은 여우와 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우입니다. 여우 동작은 이렇게 합니다. 자, 요 동작을 입 앞에서 돌리는 동작이 여우라는 표현이에요. 여우. 여우라는 동물을 이제 수어에서는 어떻게 봤냐면 교활하다고 봤어요. 교활하다. 그래서 이 수화 자체가 여도 되고 또 한편으로 교활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대상으로 하면 어떤 교활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한편으로 겉에 이 동작을 합니다. 겉 밖에. 그러니까 실제로는 안 그런데 겉으로 하는 말들을 여러 가지 교활하게 여러 가지를 얘기해. 그래서 이게 핑계라고도 씁니다. 핑계. 자, 이 표현이 핑계만 쓴 게 아니라 어떤 거짓으로 막 꾸며내서 뭐 하는 변명 또 약간 교활하게 뭐 하는 것들 거짓으로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 여우라는 표현 속에 사용합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이제 한국어에서는 어떤 국어가 있냐면 여우 같은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우 같은 아내라는 의미의 여우 의미가 교활하다는 의미로 쓰지 않고 약간 이제 싹싹하거나 뭐 이런 부분으로 많이 쓰죠. 그런데 수어에서는 교활하다가 돼요. 그래서 자, 여우 같다라고 할 때는 굉장히 느낌이 달라집니다. 교활한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대로 여우 같은 아내라고 쓰기에는 그 수화를 봤을 때 느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표현을 쓰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특이하게 여우 플러스 사용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스타킹이 있습니다. 스타킹. 그래서 여우라는 게 또 한편으로 이제 얇은 것들을 사용할 때도 써요. 근데 이제 대부분 사용이 이제 안 하고 어떤 것만요. 스타킹 하면서 자, 여우 플러스 스타킹을 신는 동작을 해버리면 이게 스타킹을 씁니다. 특이하게 이제 이것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쥐입니다. 쥐 동작은 이렇게 합니다. 쥐 동작은 이제 치아를 뜻하는 거죠. 이빨을 상징하는 게 쥐입니다. 근데 쥐는 의외로 좀 많이 써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쥐하면 좀 더럽고 추악하고 약간 이런 부분이지만은
수어에서는 쥐는 약간은 지혜롭고 성실하고 약간 이제 정통 이 길 말고 다른 길도 알아. 뭐 이런 형식의 표현할 때 쥐를 사용합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쥐 길인데 길로 쓰지 않고 쥐하고 이렇게 써요. 자, 길을 요리 같다, 요리 같다, 요리 같다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름길을 잘한다 또는 샛길까지도 잘한다 이런 의미예요. 쥐. 그러면 쥐 잘해. 그러면 이 뜻이 뭐냐면은 샛길까지도 이리저리 이렇게 해가지고 잘 가는 걸 알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길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해서 누군가한테 부탁하면 이 문제는 해결돼. 그런 거 할 때도 쥐 알아. 그 쥐를 붙일 때 있고 쥐를 보통 뺄 때 있고.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한 불법 말고 편법에 대한 개념 있죠. 편법 하면서 방법 하면은 편법을 씁니다. 그 다음 이제 쥐하고 돈 벌는데 쥐가 이제 등치에 큰 놈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이제 조금씩 벌어요. 그래서 어떻게 동전을 하나씩 끌어당겨요. 쥐하고 하면 뭐냐면 약간 근근히 생활하다. 그러니까 많은 돈 버는 게 아니라 그냥 먹을 만큼만 번다. 쥐.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이제 옛날에 전쟁 끝나고 보면 이제 많은 돈 하는 것보다도 근근히 조금씩 내다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벌어서 먹고 살고 이랬습니다라고 할 때 쥐하고 유동력을 써요. 그래서 근근히 생활하는 것도 되고 조금씩 버는 거 어렵게 돈 버는 것도 됩니다. 또 한편은 쥐 저축도 써요. 쥐 저축은 뭐냐면은 큰 돈 쭉쭉 저축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제 모이는 대로 그냥 조금씩 저축했어 할 때 쥐 저축도 쓰고. 또 한편으로 쥐를 그 다음 이제 빼먹다인데 어떻게 하면 쥐하고 이렇게 써요. 자, 이건 뭐냐면 어떤 걸 쌓아놓고 조금씩 먹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돈이 생기면 월급날 되면은 쌀을 사가지고 딱 갖다 놓고 쥐 이동작을 써요. 그럼 쥐가 파먹었다는 뜻이 아니라 조금씩 그 이제 쌀을 좀 떼먹는다는 거예요. 뭐 부모 부자 재산 물려줬어. 아들이 쥐. 그럼 그 재산 있는 걸 조금씩 축낸다라고도 되고 조금씩 그걸 빼먹는다라는 부분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조금씩 뜯어먹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동물에 대한 비유가 여우가 있고 쥐가 있고 사실 그 중에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이제 돼지인데 돼지는 많이 먹는다 밖에는 사실 안 써요. 근데 이제 여우하고 쥐는 사실 이제 다른 의미로도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오늘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업 47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준비에 관련된 단어들을 보겠습니다. 준비는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준비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집 밖에 나가기 전에 물건들을 챙겨서 놓고 하는 이 동작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준비입니다. 준비. 자, 이때는 마치 무슨 박스나 이런 것들을 놓듯이 한 번 놓고 두 번 놓고 이렇게 되면 준비라는 수가 됩니다. 어떤 것든 준비해라. 준비. 자, 그런데 어떤 차례나 이런 부분 할 때도 물론 이 차례도 있습니다. 순서에 대한 거 차례를 하기도 하고 어떤 차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떠한 과정이나 절차에 대한 부분도 해요. 그래서 어떤 걸 처리하는 과정이다라는 부분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준비를 철저히 준비한다 할 때 자, 이렇게 하면 각각의 어떤 준비하는 요소들을 잘해라. 그러니까 만반의 준비를 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과정도 되고 또 절차도 되는데 특별히 어떤 조직 내에서 절차를 밟아야 돼 라고 하면은 절차 위로 올라가죠. 각 단계별로 위로 올라간다 하면은 이게 절차. 때로는 절차하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쓰든지 이 동작을 쓰든지 이게 하나의 절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걸 정리하고 처리한다 하면서도 이걸 씁니다. 물건들이 뭐 어디로 있어요? 야! 자, 이게 준비라는 동작이 아니라 정리하라는 뜻입니다. 정리. 잘 하세요. 준비 잘하는 것도 되지만 정리. 그래서 준비는 조금 느리게 하는 수화인 반면에 정리는 좀 빠르게 하는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나 어떤 걸 처리한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동작 쓰면서 어떤 수화가 있냐면 통과라는 동작이 있습니다. 통과는 이것 자체가 이제 동작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물건이 놓는다는 개념에서 약간은 그 공장 같은 데 약간 컨베이어 시스템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과정 속에서 이 과정을 이제 넘긴다라는 부분으로 하시면 이게 이 과정을 넘겼다. 그래서 통과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통과. 그래서 통과는 이제 한 3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통과. 문제 없는 것 같은데 통과. 자, 그래서 통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만 보면 우리가 준비하고 관련은 없지만 이 동작이 있습니다. 이건 사이라는 수어입니다. 사이, 공간이죠. 사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플러스 어떻게 하면 길다 라는 수와 플러스 사이를 해주면 이게 기간으로 따지면은 오랜 동안 누군가 만났어. 오랜만이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오랜만에. 또는 기간이 오래된다. 기간이 오래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사이나 공간에 대한 부분을 하면 이 동작을 쓰고 날짜. 자, 날짜 플러스 이렇게 하면 시작부터 끝의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 자체가 좀 날짜 개념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랜 사이 하면은 이 부분이 기간이 오래된다 라는 뜻이고, 이게 짧다 플러스 이거 하면 굉장히 짧은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간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한편 이거 다른 의미로 이렇게 약간은 수어가 변형돼서 씁니다. 그러면 이게 순식간에 아주 잠깐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잠깐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오랜 시간이 걸린다. 다시 말하면 일을 하는데 오랜 시간 걸려. 그러면 일을 못한다는 거죠. 짧게 걸린다는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 잘해. 그러면 금방금방 일을 처리해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짧다 동안이 짧다 동안 할 수 있고, 여기 약간 변형돼서 이렇게 하면 순식간에 이런 의미로도 씁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과 끝을 의미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기간을 연장해. 그러면 여기서 한쪽 부분은 내비둔 상태에서 한쪽 손만 더 벌려줍니다. 그럼 기간이 더 연장이 되는 거예요. 뭐 1년 동안 대출 받았는데 1년 더 연장해, 1년 더 연장. 이렇게 되는 거죠. 수화 통역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혼동해서 쓰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자, 이게 뭐냐면 날짜를 집어서 오른쪽이 이제 미래 개념인데 미래로 보내요. 그럼 이게 미룬다는 뜻이에요. 연기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왼쪽으로 하면 당긴다. 날짜나 이런 걸 계획을 앞당긴다는 뜻이에요. 이제 앞으로 가도 돼. 앞으로 가면 이제 연기하는 개념. 안쪽으로 하면은 이게 날짜 같은 걸 당기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간이 연기가 됐어요 할 때는 시작을 안 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기간이 더 늘어났어. 그러면 한쪽을 내비둔 상태에서 이것만 늘어나는 이 수어가 맞습니다. 그래서 가끔 통역하다 보면은 이건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어 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 열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은 문 또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또 다른 문의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자, 문 열다 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이 동작을 많이 씁니다. 문 열다. 근데 동시에 열기도 하죠.
때로는 이렇게 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닫이냐 여닫이냐 그 문의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여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여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미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자유롭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은 뭐냐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여는 거, 이게 닫는 겁니다. 열고 닫고. 또 한편은 이렇게도 씁니다. 자, 이런 거는 언제 쓰냐면 우리가 이제 영업점, 가게에 보면은 셔터를 내리죠. 그 셔터를 이제 내려요. 그래서 그 셔터가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은행 가야 되는데 은행 시간이 끝났어. 마감됐어. 문 닫았어. 하면서 그때 어떤 표현이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걸 신청해야 되는데 마감이 됐어 하면서 문 닫았다라는 의미에 또는 이 동작을 하거나 이 동작을 하거나 해서 쓰는 이 동작은 가게나 뭔가 접수하는 곳인지 문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접수 안 한다는 거예요. 손님 안 받는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부분으로 표현을 씁니다. 또 한편으로 이런 동작이 있어요. 자, 이 동작은 문을 양쪽으로 활짝 열죠. 그래서 학교로 사용하면 개교나 아니면 개학을 사용할 때 학교에서 문 열다 라는 부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개교나 개학 개념. 문 닫으면 반대가 되겠죠. 만약 학교 문 닫았어.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때로는 방학이 돼서 이제 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어. 학교 문이 진짜 닫혔을 때도 이렇게 사용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이 동작을 언제 쓰냐면 커다란 대회 같은 것을 열 때 보통 이제 하루짜리보다 이제 며칠 이렇게 계속 해요. 근데 개막식이야. 오늘부터 며칠간 뭐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시작을 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어떤 동작 아니면 이때 이 동작을 써줍니다. 그래서 크게 문을 여는 거죠. 그래서 이 동작이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을 개최하는데 보통 몇 시간짜리가 아니고 며칠짜리다 또는 큰 행사다 라고 하면은 이 동작을 써줍니다. 반면에 뭐 폐막식이나 이런 부분 때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폐막식. 그 다음에 이제 또 한편으로 시작이라는 의미도 되고 개막한다는 의미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냐면 이 동작을 씁니다. 마주 됐다 이렇게 벌려줘요. 뭔가를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시작은 이제 대회가 뭐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며칠짜리라도 보면은 이제 몇 시간짜리 행사인데 이제 그 시작을 알린다 할 때 시작하면서 이 동작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시작도 있고 우리가 또 한편으로 수화에서는 이 시작이 있습니다. 자, 이 시작. 첫 번째와 세 번째를 맞대면서 올리는 동작이에요. 시작. 근데 이 시작은 이게 처음 이제 실타래에 있는 거 첫 7마리를 끄집어낸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작보다는 처음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 처음. 시작도 쓰고 처음도 씁니다. 그럼 이 시작은 뭐냐면 어떤 달리기를 해. 몇 사람 쭉 4명이 섰어. 시작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작은 경기나 이런 부분에서 시작을 알리는 거나 아니면 처음이다라는 의미에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는 약간 크다라고 된 이 개념이 있고 며칠한다 그러면 이 개념을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 이런 문 열고 하는 계열 중에 창문이 있습니다. 창문. 자, 창문은 재질이 뭐냐면 유리입니다. 그래서 유리. 자, 두들기는 동작이에요. 그럼 유리. 자, 그런데 옛날에는 창문을 이렇게 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열지 않고 다 좌우로 많이 하죠. 그래서 유리하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동작을 하면 이걸 창문 개념을 씁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 여는 거 말고 좀 다른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일의 시작과 끝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하고 뭐냐면 아까는 손바닥이 앞으로 향한 상태에서 이걸 시작하는 개념인데 손바닥이 바닥에 놓은 상태에서 하기도 해요. 자, 그럼 이게 일의 개시를 뜻해요. 개시. 자, 반대로 이렇게 하면 이 개념이 일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일을 안 한다. 일을 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이게 오랜 기간 동안 한다 그러면 이렇게 밀어버려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걸 방학으로 쓰고, 일터에서는 이 개념이 약간은 이제 데모를 한다든지 그래서 스트라이크 할 때 이 동작 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약해서 이걸 써주고 하면은 며칠 동안 문을 안 연다는 거죠. 근데 일에 개시를 뭔가 했어. 그러면 그때는 이 동작을 써줍니다. 근데 사실 이 동작은 이거는 지금까지도 많이 쓰는 동작이고 이거는 요즘은 그렇게 많이 쓰는 동작은 아닙니다. 자, 오늘은 문에 관련된 내용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업 4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꾸다에 대해서 볼 겁니다. 바꾸다. 기본 동작은 이렇게 합니다. 자, 왼손과 오른손이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위치를 바꾸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꾸다입니다. 자, 이거 새 걸로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바꾸다. 자, 여기서 이 단어는 그 다음에 이 관련된 단어로 여러 가지 이제 파생이 됩니다. 새롭다, 바꾸다 하면 새롭게 바꾼다라는 것 있죠. 새롭게 바꾼다라는 의미가 또 한편으로 낡았으니까 새롭게 바꾸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수리한다라고 하면 씁니다. 그래서 새롭게 바꿔 그러면 새롭게 교체하는 것, 또 새롭게 수리하는 것도 자, 이거 고장났어. 새롭게 바꿔 하면 이것을 수리해라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 단순히 이것도 수리입니다. 한 2번 정도 해줘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수리한다, 다시 말하면 문제점을 고친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진료하면서 이거 한다라고 그래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일종의 치료도 일으켰습니다. 어떤 병이 있어. 지금 병원에 다니면서 지금 자, 치료하는 중이다 하면서 바꾸다 이걸 씁니다. 조금씩 개선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것보다는 좀 더 작게 쓸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건 뭐냐면 바꾸긴 바꾸는데 아주 미세하게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조절하거나 할 때 조금씩 해가서 이제 조절해 나가죠. 그래서 조절하라 또는 조정, 조절. 그래서 이것이 조금씩 바꾼다. 어떤 걸 조절하고 조정하고 그런 부분도 되고, 이 조절이라는 비유는 이렇게도 씁니다. 자, 이거는 밀고 당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또 한편으로 조정하고 조절하는 부분으로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우로 바꾸는 것도 있고, 여기 조금 다른 표현이 이런 게 있습니다. 바꾸는데 이렇게 바꿉니다. 자, 여기서는 좌우가 바꾸는 거였지만 이건 된 상태에서 이것을 서로 바꿔요. 그래서 이걸 교체한다는 뜻이에요. 교체한다.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파생된 게 이게 교체하다지만 또 한편으로 한 번 하고 2번 하면 교체하고 교체하는데 이게 또 다른 의미로 서로 간에 상호 간에 하면서 이 표현합니다. 서로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꾼다라는 이 표현이 일단은 좌우로 바뀌는 개념이 하나 있고 앞뒤로 바뀌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돌리면서 하는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교환하는데 어떤 것과 어떤 걸 막 교환해. 그러면 이런 표현 씁니다. 좌우로 하면서 마치 어떤 걸 받쳐놓고 많은 것과 이 많은 것들을 막 교환하는 거죠. 때로는 어떻게 시장에서 물물 교환이라 하면서는 이렇게 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동작과 이 동작 보면은 약간 이 동작은 약간 제3자 입장을 나타낸다면 이 동작은 내가 직접 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거. 그래서 물물 교환도 이 동작을 씁니다. 그리고 어떤 돈에 환전하면서 이건 약간 수화가 다른데 돈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냐면 이게 일종의 어느 바닥에 있는 돈들이 쌓여 있는 걸 잡아서 끌어다가 나한테 주고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끌어다가 상대방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돈하고 이 동작은 거의 돈에 대해서만 씁니다. 뭐냐, 환전. 우리가 외국 여행 갈 때 돈을 환전해. 그러면 달러, 이런 형식으로 돈을 환전하는 개념이 앞뒤로 하면서 이 동작을 씁니다. 이게 환전 개념이에요. 환전. 그리고 어떤 물물 교환도 쓰지만 이게 거래한다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바꾸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교대한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교대. 자, 교대하는 거죠. 또 교대하는 거죠. 또 한편 이 교대가 좀 더 발전적으로 하면은 우리 공장 같은 데 보면 2교대하는 데 있고 3교대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2교대한다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2명씩 한다라는 의미도 되고 2교대라는 의미도 됩니다. 공장에서 어떻게 일해? 자, 이거는 2교대를 일한다는 걸 이렇게 하면 3교대로 하는 거죠. 때로는 이렇게도 씁니다. 자, 이건 뭐냐면 돌아가는 거죠. 한 번만 교대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한다라는 거. 이 2교대 또는 3교대 하면서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이렇게 바꾸는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바꾼다 하면서 이 동작이 있지만 이걸 굉장히 작게 쓰는 방법이 이 동작을 씁니다. 자, 이것도 바꾸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고장나서 바꿔 하면서 이 동작을 씁니다. 바꾸다 라는 동작이에요. 교체해, 바꿔,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바꾸다라는 의미 속에 조금 변형된 게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서로 뒤집는 거죠. 뒤집는다라는 것은 어떤 변화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변화라는 수화를 씁니다. 그런데 어떤 동작이 있냐면 이 동작이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이게 좌우를 바꾸는데, 자, 손바닥을 하면 변하죠. 바꾸면서 변화되는데 위로 올라가. 점점 좋게. 그래서 이거를 발전이라고 씁니다. 발전. 그럼 예전의 수어책은 퇴보하면서 이 동작 썼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발전하면 좀 더 나빠지는 거냐? 그 의미가 좀 안 맞다 보니까 발전을 쓸 때 퇴보는 이런 형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퇴보까지도 우리가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 보면 배를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이 동작을 씁니다. 자, 이게 변화한다라는 거죠. 이건 마음이에요. 마음을 바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걸 회개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좌우의 위치를 바꾸다부터 이렇게 발전, 교체하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어 50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멋있다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을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멋있다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이 코끝이 한국에서 보는 끝에 부분, 추녀라고 하죠. 추녀가 올라간 그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멋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일단 멋있다를 이렇게 합니다. 자, 멋있다인데 이건 감탄적인 부분에서 좀 더 멋있으면 이걸 여러 번 구부립니다. 그래서 멋있다, 더 멋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좀 더 변형돼서 이걸 좌우로 흔들면서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은 멋있다보다도 조금 다른 의미예요. 멋을 부린 개념. 그러니까 과하게 치장한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고, 겉을 화려하게 한다든지 할 때 이렇게 씁니다. 물론 그거와 함께 같이 많이 쓰는 게 뭐 화려하다 뭐 이런 것들 같이 합쳐서 이 동작을 씁니다. 어느 곳을 갔어요. 뭐 타지마할 같은 데 보면은 조각들이 굉장히 멋있죠. 그런데 그 조각마다 하여튼 문부터 해서 벽까지 뭐 장식들을 꽉 채웠어. 그러면 멋있다보다도 이 표현들을 씁니다. 멋을 부린 거죠. 야, 엄청나게 멋을 부렸어. 이런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게 멋있다 계열이 있고, 두 번째는 이 멋있다 계열이 약간은 겉모습이 좀 치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멋있다가 좀 남자 부분에 치중하고, 여성은 이제 이쁘다라는 부분을 많이 써요.
그런데 이제 이 멋있다보다 좀 더 약간 격이 높다 할까? 이런 수화들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되는 건 거룩하다는 표현입니다. 거룩하다. 자, 이것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조금 애매한데 이게 향을 맡는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향을 맡는 것. 굉장히 비슷한 동작이 이 동작이 있습니다. 이 동작. 이제 고상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어원이 어떻게 되냐면 시거로 나와 있어요. 시가. 시가 하면은 우리가 좀 담배 가는 게 아니라 약간 두꺼운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짚고 향을 맡는 동작을 하더라. 자, 이 뜻은 뭐냐면 뭔가 맡고 냄새를 맡는다. 여기에서 이 동작을 합니다. 그럼 이게 고상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이 동작으로 똑같이 쓰진 않아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거룩하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상하다가 나오는데 사실 동작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 동작이 나옵니다. 이게 거룩하다는 좀 더 크게 나가는 거고 고상하다는 여기서부터 나가고 약간 중간 부분에 여기서부터 나갑니다. 자, 이게 멋있답니다. 멋있긴 멋있는데 어떻게 멋있냐면 약간 이제 겉모습뿐만 아니라 뭔가 아우라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에 좀 멋있음이 있죠. 뭔가 그 느낌이 뭔가 세련되고 멋있고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이건 단순히 멋있고 겉모습이 없다라는 거, 멋있다라는 거 치중됐다면 약간은 좀 더 느낌이 뭔가 좀 이렇게 그 거룩하기도 하고 세련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 하면 이걸 물론 누구 칭찬 멋있어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멋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어렵다라는 계열이 또 한편으로 멋있음에 대한 걸 표현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 어렵다가 이렇게 해요. 자, 어렵다 수화는 이제 이전에 뭐 못하다에서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못하다가 이렇게 해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보면은 예전에 국민학교 시절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선생님이 못하면은 어떻게 해요? 꼬집죠. 그래서 꼬집는다. 그리고 못해서 꼬집는다 해서 여기서 그 다음에 더 심하면 이렇게 비틀어요. 그래서 이 너무 어려서 뭐 저기 할 수 없어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렵다를 씁니다. 그래서 주먹보다는 약간 이런 식의 동작을 해서 어렵다를 씁니다. 어렵다. 이 어렵다인데 이걸 어렵다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반대로 써요. 이걸로 쓰면은 약간 어렵다라는 게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세련되고 고급스럽고 할 때 이 동작을 씁니다. 이 비슷하게 고등이라는 수화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할 때 이렇게 씁니다. 손끝을 모아서 이마에다 대는 거예요. 자, 원래 뜻이 뭐냐면 어지럽다예요. 어지럽다. 그래서 왜 고등학교가 어지럽냐? 뭐 두 가지 설인데 하나는 고등학교 목표가 여기 있더라. 그럼 중학교 목표는 없나요?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보다도 어지럽다는 게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공부할 게 어렵지 않다가 고등학교 때면 이제 확 어려우시죠. 그래서 어렵다라는 의미의 이런 뜻이죠. 이것이 한편으로 어려워, 힘들어 할 때도 이걸 씁니다. 원래 뜻은 어지럽다예요. 어지럽다. 그런데 이것을 또 한편으로 보통이 아니고 완전히 수준이 엄청 높은 상태에서 대단해. 와, 이 동작 씁니다. 그 어지럽다라는 부분도 되고 또 한편으로 그만큼 수준이 높게 대단해 이런 느낌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쓰고 이런 부분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요걸 튀기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약간 이제 반짝반짝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만화 같은 데 보면은 막 달다 뭔가 딱 부닥치면은 여기 이제 별이 딸따따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치 여기가 바짝바짝바짝 하면서 이게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어떤 거에 대한 거를 경험하거나 이러면서 이게 환상적이다 또는 휘황찬란하다 하면서 이 동작 씁니다. 어떤 커피인데 정말 맛있는 뭐 비싼 커피 마셨어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은 맛이 환상적이다 또는 어떤 건물 같은 데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하면은 휘황찬란하다 이런 의미로도 됩니다. 그리고 또 멋있다라는 부분도 어떤 부분이냐면 이 동작 씁니다. 자, 이건 눈이 어딘가에 꽂힌다고 이 반대로 하니까 그 대상이 눈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약간 놀란 표정합니다. 그러면 대단한 게 눈에 보였다라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한편은 눈에 띈다 또는 눈에 띌 만큼 대단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동작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사용합니다. 이런 종류의 또 어떤 부분이 이게 있습니다. 매력. 매력이 정확한 어원을 어디서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뭔가 상대방한테 끌려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매력. 그래서 매력이라는 이 표현이 어떤 여성을 표현하면은 그 여성이 매력적이다라는 표현도 되고, 또 한편으로 내가 그 여자한테 반했다라는 의미할 때도 사용합니다. 그 사람 매력에 끌렸다, 매력에 반했다라고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예 대놓고 반했다라고 하는 동작도 있어요. 이 동작 씁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원래 술에 취하다요.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여성이나 이런 것을 보고 매력하고 사용하면 그 매력에 마치 취한 것처럼 내가 정신이 없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에 빠지다, 사랑에 빠져. 사랑해. 그러면 이 동작이 마치 술 취한 것처럼 어떤 매력에 빠졌으니까 사랑에 빠졌어. 이런 의미로 봅니다. 오늘은 멋있다에 관련된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